반갑습니다. 포인조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4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고가가 정말 좀 높은 기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뜻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이제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기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제품에.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서 그 다음에 리뷰를 좀 남겨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도 있기도 했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써보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 좀 더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써봤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사용을 해본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하드웨어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요. 특히 이제 고가의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이제 쏟아 부은 것이 느껴지는 그런 아주 좋은 기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면 품질도 괜찮고요. 특히 이 겉에 있는 화면, 그러니까 보조 화면보다 이 펼쳤을 때 나오는 이 내부 화면의 품질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섬세하게 그 사용자 측면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배려가 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고요. 이 기기를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이게 좀 유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유능함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쉽게도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완전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것 같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좀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제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핸드폰이 정말 진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딱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외관입니다. 제 친구도 이거 딱 보고 이거 쓰는 제가 멋있대요. 네, 어쨌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디자인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이 어찌 보면 조금 노숙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색상의 선택도 사실은 완전 화이트가 없고 완전 그 블랙은 있었나? 그죠? 근데 어쨌든 화이트가 없는 것이 저는 좀 위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약간 뭐랄까요? 약간 구릿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아이보리색의 색상을 이렇게 잘 뽑아낸 것을 보면 색상은 생각보다 잘 뽑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좀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관은요 정말 꽤 잘 만들어진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조잡한 면은 적지 않아 있고요. 특히 이 폴드를 펼칠 때 이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펼 때 이 힌지의 반발력 있죠. 이렇게 딱 저항감 이게 딱 펼쳤을 때 그 저항감이 조금 센 편이 있어서 간혹 가다가는 손에 좀 땀이 많거나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걸 펴다가 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딱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특히 이게 제가 조금 우려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왼손으로 이렇게 딱 잡든지 오른손으로 딱 잡든지 이 편의성이 좀 차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측면에 이 베젤 있죠? 베젤이래. 이 힌지 부분에 디자인 처리를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블록 있죠? 이 블록이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또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깊숙이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일단 화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요, 제가 단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겉에 디스플레이와 안에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죠. 이 안에 디스플레이가 겉에 있는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좋습니다. 특히 이 뭔가 좀 하얀색 계열의 콘텐츠를 볼 때 특히
그 신문이라든지 아니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겉에 있는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화면으로 볼 때가 눈부심이 조금 더 적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색 정확도는 오히려 이 내측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고요. 외부 디스플레이는 조금 급하게 사용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는 조금 눈이 조금 쨍한, 눈으로 봤을 때 좀 쨍한 그런 디스플레이이기도 하고요. 이게 양옆으로 좀 비율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로 웹서핑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펼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완전히 사그라들죠. 이제 완전히 태블릿이 된 것과 비슷한 느낌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얘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죠. 사실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좀 화면을 좀 크게 볼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은 있을 텐데, 근데 좀 많은 사용자분들께서 막상 얘를 구입하시고 나서 이거를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거지? 약간 그런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사용사항에 있어서 그 사용하시는 분의 타입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로 갖다가 동영상을 많이 본다든지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 얘로 게임을 하신다거나 핸드폰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말해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특히 이 태블릿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지는 이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근데 그 대체적으로 게임의 UI가 그 일반적인 바형의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 애매모호함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사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넘겨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뭔가 좌우가 좁잖아요, 그죠? 좌우가 좁고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컨텐츠를 내가 좀 더 한 번에 봤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요거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형 스마트폰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제가 세컨폰으로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 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양옆으로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컨텐츠를 보기에는, 특히 뭐 기사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적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제가 갤럭시 S22 플러스를 사용했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얘는 신세계입니다. 제가 뭐 이 저작권 문제가 좀 걸릴 수도 있어서 그 기사의 내용은 들여다보진 않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딱 화면이 커지는 그만큼의 만족도를 선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문을 본다든지, 이거를 딱 예를 들어서 뭐 택시라든지 뭐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딱 한 손으로 딱 쥐고 보기가 정말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화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들고 다니면서 이 편 상태로 가지고 다니기 생각보다 꽤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장점으로 와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굳이 뭐 화면 커져봤자 뭐 할 건데, 뭐 그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로 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갤럭시 Z 폴드 4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거의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양옆으로 붙인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하드웨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메인보드가 있고요. 이쪽에 배터리와 그 외에 스피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이쪽에도 좀 작은 게 들어간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이 양쪽에 다 있고, 특히 이쪽에 메인보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양쪽이 거의 비슷해요. 한 손으로 잡기는 확실히 부담감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감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그렇게 썩 무거운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와 관련해서 뭐 조금 버티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특히 아이폰의 그 프로 맥스 계열 있죠, 그거를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냥 뭐 별거 아니지 않나, 이 정도면 좀 버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용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성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은 들어가 볼게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이 하드웨어의 이 가능성을 좀 실현을 잘 못해주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하단에 바 있죠. 하단에 바. 뭐 예를 들어서 설정창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거를 그 하단의 바를 숨겨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숨겨서 쓰거든요. 근데 그럼 얘를 어떻게 끌어올리냐? 아니면은 이게 나타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숨기느냐 하면은 물론 설정에 들어가서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간순간마다 끄고 싶은 때가 있고 켜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하게도 얘를 꾹 누르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 경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좀 배려가 좀 덜 된 부분이 좀 적지 않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이 위로 쓱 끌어올려 가지고 이 제스처 기반이라서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도 사실 좀 문제라면 좀 문제입니다. 이게 태블릿 형식으로 그냥 커지기만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사용하다가 이거 왜 좀 이거는 그냥 접어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삼성에서 이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티거 그 창이 여기 옆에 이렇게 딱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앱들도 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근데 대부분은 그냥 태블릿처럼 옆으로 그냥 쭉 늘려놓는 게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네이버 앱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을 조금 고려를 한 부분이 적지 않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다수의 앱들이 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못 살립니다. 제일 좋은 예시로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앱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딱 봐도 이런 느낌이죠. 딱 원래 이 화면에서의 앱 실행 화면, 요 화면에서 양옆으로만 딱 늘린 요런 화면이 되는 거죠. 이게 사용상 조금 좀 애매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게 썸네일이 좀 저작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켜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그것도 양옆으로만 늘리기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응하는, 요런 화면에 대응하는 앱들이 별로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드웨어의 가능성을 뭔가 극한으로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서드 파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서도 좀 이런 사용성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기는 좀 시기상조인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물론 하드웨어는 잘 만들기는 했으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너 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했었으니까 사용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너 디스플레이의 내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좀 구입하기가 꺼려 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너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의심을 하면서 이거 괜찮을까? 라고 구입을 했었고,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빛이 잘 비치게 요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면요, 손톱으로 이렇게 꾹 찍었을 때 회복하는 속도가 꽤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화면의 이 단단한 느낌, 이 소리, 뭔가 이 겉에 진짜 이 요리를 만지는 느낌, 그쵸? 이 소리와 안에 요 소리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너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그 정도까지 이제 확보가 됐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다만 아직도 여기 겉에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얘를 물론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1회 무상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그거를 사용을 하면은 얘를 서비스 센터에서 무료로 한번 교체를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저는 좀 번거롭게 느끼는 편인데
저도 이거를 4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그 고의적으로 기스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 여기 접힌부 있죠. 접힌부 쪽에 미세하게 크랙이 좀 있어요. 필름에. 그럼 제가 좀 사진으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여기 동영상에다가 제가 첨부해서 넣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흠집이 일어났는지. 실제로 제가 아무리 이 극세사천으로 닦아봐도 있죠. 이렇게 닦아도 이게 이 뭔가 이 갈라진 느낌이 없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이게 뭔가 손톱에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름이 좀 경화가 돼서 아니면 주름이 져가지고 이렇게 좀 꺼끌꺼끌한 느낌이 좀 생긴 상황이에요. 제 거는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내구성 이슈는 조금은 있어 보인다. 다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정도면은 꽤 내구성 확보가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게 필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폴리카보네이트 아니 페트 소재 기반의 그 필름이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어요.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얘를 바꿨다고 쳤을 때 필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서 2만 원 주고 교체를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요게 결국에는 완전파는 아직 아니었다. 네, 아직은 그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만든 그런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삼성이 그거를 의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겉에 화면을 굳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하다는 그 느낌을 좀 적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아직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판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예전에 비해서는 완전판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판까지는 아닌 것으로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좀 몇 개 샘플을 찍어 봤는데요. 갤럭시 S22 플러스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은요. 일단은 후처리 성능이 훨씬 더 나아진 부분이 훨씬 보이죠. 바깥은 화창한 날씨였고요. 원래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면 안 되는데 Z 폴드 4가 얘를 잘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근데 다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파리가 많은 부분에 이 부분에 좀 아직도 블러와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도 좀 이게 렌즈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렌즈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좀 퍼진 문제가 좀 있고 후처리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S22 플러스에 비해서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각 카메라는요 동일 내지 유사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카메라는 그 광각 카메라는 둘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거의 판별이 되고는 있는데 여기 이렇게 패턴 부분을 보시면은요 그 갤럭시 S22 플러스가 Z 폴드 4에 비해서 좀 명료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배 줌 카메라입니다. 2배 줌 카메라는 둘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요 정도 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조금 둘러볼까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쪽 부분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부분인데, 언뜻 보면은 정말 티가 안 납니다. 이게 딱 유심히 봤을 때, 요 부분은 조금 해상도가 낮네? 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략적으로 갤럭시 S 1세대 있죠. 갤럭시 S. 그 당시에 펜타일 디스플레이의 그 픽셀 밀도 정도보단 조금 더 미세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뭔가 도트가 이렇게 똥똥똥똥똥똥 막 이렇게 바뀌는 그런 느낌이고요. 유심히 보면 잘 보이지만은 얘를 대충 그냥 다른 곳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피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피커는요, 제가 갤럭시 S22 플러스를 쓰면서 뭐 괜찮기는 한데 소리가 좀 저음력이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저음력도 꽤 잘 나오고 그래서 꽤 좋은 소리를 내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지문인식 센서가 이제는 여기 이렇게 측면에 또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지문을 딱 대면 그게 잠금 해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위치가 어딘지 딱 모르잖아요.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지문을 대라 하고 그 아이콘이 뜨면은 거기다가 딱 지문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치를 외워서 대강 여기다가 대면 뭐 해제되겠지 하고 딱 올려놔서 해제하는. 근데 그게 좀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다가 지문을 대라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문인식 센서의 인식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여러모로 이 디자인이 저는 훨씬 더 저의 호감을 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외에는 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느낀 거는 여기까지예요. 갤럭시 Z 폴드 4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요. 삼성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잠재력을 이렇게 뭔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기본 소프트웨어 삼성의 OS 원UI죠. 원UI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사용자 편의라든지 이 화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몇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 하단의 바, 요게 좀 제일 크게 와닿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좀 좋게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괜히 눌리잖아, 다른 게. 이거 꺼내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기기의 성격은 어떠냐면은 딱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흔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흔한 사용자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딱 사무용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좀 텍스트를 많이 읽으신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기기지. 사실은 이게 태블릿 역할을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화면 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좀 애매한 게 이게 갤럭시 Z 폴드 4라면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요 정도 돼야 좀 태블릿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거랑 화면 크기를 비교해 보면요, 진짜 요거는 진짜 태블릿 같은데 얘는 준 태블릿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태블릿을 얘로 대체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러한 장점은 텍스트를 많이 읽거나 아니면 사무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좀 다니면서 뭐 택시나 그런 타면서 문서 그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PPT 편집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장점이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타깃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흔하게 사용하시려면은 차라리 요거 말고 Z 플립 4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빠형폰을 가시거나, 근데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뉴스라든지 뭐 신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증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쓰기에 좋겠다. 특히 지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도도 크게 보면 더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네, 그 정도로만 딱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잘 만든 폰이에요.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고요. 여러모로 정말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폰이기 때문에 네, 요런 디자인 타입을 좋아하시면 구입하셔도 된다.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갤럭시 S22랑 Z 폴드 4랑 좀 기본적인 차이라면은 일단은 폴더블 스마트폰이고 얘는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를 고를 때 있어서 뭔가 좀 하드웨어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거를 좀 제외를 하고서 좀 세세한 것들, 그런 좀 세부적인 차이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자, 일단은 S22 플러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차이로는 제가 꼽은 게 전면의 펀치홀의 크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차이점으로 두느냐 하면은 펀치홀 크기가 Z 폴드 4에 비해서 S22 플러스 쪽이 조금 더 작은 것을 지금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체감이 되는 수준으로
더 커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은 여기 이 디스플레이의 베젤도 조금 더 넓어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능 모드의 차이입니다. 이게 성능이 여기에서 기타 배터리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으로 나와 있잖아요. 얘는 처리 속도로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메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얘는 최적화, 높음, 최대가 있고요. 얘는 일반과 라이트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상 얘를 그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 바에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에서 성능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곧바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좀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한번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일단 네이버부터 한번 띄워봅시다. 네이버. Z포드4가 훨씬 빠르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기준으로 기상청 한번 들어가서 브라우징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징 속도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긱벤치 5를 실행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CPU의 성능을 좀 보면은요, 여기에서 클락 스피드가 조금 더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 모드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Z포드4가 좀 더 빠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을 설치를 해본 김에 한번 벤치마크도 해봤거든요. 자, 한번 해봤는데 여러 번을 측정을 해봐도 얘는 Z포드4의 이 점수를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싱글 코어 점수가 1339점, 그리고 S22 플러스는 1204점이고요. 멀티코어 스코어는 3870점, 그리고 S22 플러스는 3228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게 아무래도 좀 수율이 좀 안 좋은 게 나와서 제가 구매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S22에 비해서 폴드4가 더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S22 플러스와 간략하게 비교를 좀 해봤고요. 실사용 기준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갈려요. 이게 예를 들면은 이거를 내가 바형으로 그냥 완벽하게 이 상태로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면 S22 플러스나 S22 그쪽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게 최신 시리즈다 보니까 그 프로세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새 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속도 차이나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여러모로 Z포드4가 금전적인 여유만 되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사용을 했을 때는 두께가 좀 두껍고요. 거의 S22 플러스에 비해서 거의 1.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얘는 그리고 좀 폭이 좀 좁기도 해요. 그래서 텍스트를 치거나 할 때 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불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키보드를 띄웠을 때 이 쿼티자판 있죠. 쿼티자판이 훨씬 얘가 배열이 좁은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봉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입력할 때 그 느낌은 나쁘진 않았어요. 가서 시연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키보드를 한번 눌러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S22 플러스로 가시고요. S22나 영상 조금 늦게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